여러 사람 중에서요,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다고 해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더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든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올곧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양파의 음악정원 3월 11일 월요일 양파의 음악정원 첫 곡 김조한의 처음부터 너야 였습니다. 친구 없는 사람들 공통점을 보면요. 왠지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이런 말 했다가 또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딴소리하고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친한 척을 했다가 내가 좀 주춤하고 힘들어지면 연락도 안 되고 대면대면하게 구는 그런 사람들. 결국 시간이 흐르면은 그 모습이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면서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그런 뜨내기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쪽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저도 사회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면서 지금껏 가장 힘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관계인데요. 그래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저는 얼마나 오래 내 곁을 지켜주느냐라는 걸로 판단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잘 판단하게 되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생겨나는 지혜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 몇 번의 실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진국인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한두 사람만 있어도 사는 게 참 든든합니다. 그죠? 새로운 한 주 한결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우리 시작하자고요. 양파의 음악정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합니다. 함께 나누면 더 좋은 이야기 그리고 마음의 부담이 좀 줄어드는 그런 이야기들 뭐든지 다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 소개해드릴게요. 샵 1061 그리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로 무제한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그죠. 그러니까 뭔지 그 과자의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막 너무 향수를 불러일으키네요. 이 문장 하나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건 얼마나 공복을 오래 유지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 지켜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시기에는 얼마나 배가 고픈 시간이 기냐를 두고 살이 좀 빠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간헐적 단식의 기본 그 원리인 것 같습니다. 네, 효과 있으실 거예요. 화이팅!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은 대체로 뭐 다이어트의 목적도 있지만은 몸이 건강이 이렇게 좋아지고 젊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피디님 그럴까 과연. 근데 좀 그 박진영 씨도 이걸 하고 계시는데 피부가 20대 때보다 더 맑아지고 좋아졌다는 그 본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네, 효과가 있는 분들은 있으신가 봐요. 방타나 재단님께서는 양디 저 완전 슬퍼요. 회사 사정으로 월급 삭감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바람에 재정난으로 부모님 결혼 기념일도 못 챙겨드렸거든요. 아이고 안 그래도 죄송한데 엄마가 월급도 깎였는데 점심값 아끼라고 도시락 싸주시면서 힘내라고 괜찮다고 쪽지까지 동봉해 주셨네요. 그거 보고 지금 울컥했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래도 늘 내 편인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죠. 그죠? 부모님 결혼기념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못 챙겨드렸다고 이렇게 또 마음 아파하고 그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뷔페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세요. 3789님은 양파님 저 작년 이날에 결혼해서 벌써 1주년 됐어요. 결혼 초에는 내가 참 이상한 남자랑 결혼을 했구나. 와, 이거 그 영화 제목이었지 않나요?
나는 이상한 남자랑 결혼했다. 이상한 여자랑 결혼했다.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싶었는데 이제는 적응하고 나니 참 좋은 사람인 듯요. 아이고, 네, 귀엽네요. 원래 결혼이 이런 건가 봐요. 서로 적응해 나가는 거, 점점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정말 다르게 다른 패턴으로 다른 공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래도 좀 좋네요. 그죠? 저 사람 참 별로야라고 하는 것보다 좀 이상하다라고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이상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간극이 그래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 이상한 분이 좋은 사람이 됐으니까 두 분 함께 좋은 사람 두 분이서 커피 한 잔씩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잔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윤건의 걷다. 윤건의 걷다 들으셨습니다. 김현우님의 사연은요. 양디 대학 들어와서 오늘 첫 미팅 있어요. 음대생들과 5대5로 미팅하는데 뭔가 굉장히 요즘 대학생들도 이런가요? 몰랐어요. 오전 내내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긴장했나 봐요. 저 사실 연애는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데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연애까지 아직 가지도 않았잖아. 지금 첫 미팅 하셔야죠. 그죠? 남자분들은 이렇게 음대, 미대, 무용과 학생들 이런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죠? 약간 그 환상이 있는 것 같아. 그죠? 네, 정말 떨리시겠습니다. 저도 그 대학을 입학해서 이렇게 과 미팅 이런 거 해보고 싶어라는 꿈이 있었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가면서 그런 꿈은 없었지만 실행에 옮길 수 없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저도 너무 떨리시겠습니다. 좋은 분을 좋은 인연으로 만나셔서 대학 새내기 때 또 캠퍼스 커플 이런 거 해보는 거 진짜 좋잖아. 나는 그것도 참 해보고 싶었는데. 네. 저희가 응원합니다. 잘 하실 거예요. 너무 떨지 마시고요. 떠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자들. 그죠? 괜히 막 능숙한 척, 굉장히 자상한 척 해보십시오. 손혜연님은 엊그제 제 차를 뒷차가 박아서 흠집 났어요. 근데 다른 차들이 너무 밀려서 일단 전화번호 교환하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네요. 이 불길한 예감은 뭐죠? 설마 제가 속은 건 아니겠죠? 라고 하셨네요. 와, 이런 경우들이 참 비일비재한데, 그죠? 보통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은 아무리 차가 밀려도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시고요. 그리고 번호판 사진 같은 것도 꼭 찍으시고 예전에 그냥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사진 찍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퍼득 떠오르는 생각이 고객님 지금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전화번호 교환하시고요. 라고 했는데 좀 이렇게 중년 남성분들이 같이 이렇게 사진을 그 짤 보신 적 있어요? 얼굴 사진을 두 분이서 이렇게 찍었다는 그런 지금 이해하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혹시?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불길한 예감을 어떻게 하면은 잘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좀 많은 사연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게요. 여러분들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가 그분의 번호인 거를 그래도 확인을 제대로 하셨어야 됐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안전한 거는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 놓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잘 해결될 겁니다. 화이팅! 저희가 커피 보내드릴게요. 김태경님은 선배가 아침부터 갑자기 커피도 사다 주고 팀장님이 제게 주시는 업무에 대해서 혼자 너무 많으니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데 이게 고맙기보다 뭔가 불길한 촉이 뭘까요? 왠지 뭔가 더 많은 일을 시킬 것 같아서 선배가 아침에 준 커피 아직 못 마시고 있어요. 제가 너무 색안경 끼고 보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 선배님이 어떤 분이셨나에 따라서 태경님께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좀 보실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제공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마음껏 드시고요. 즐겁게 일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화이팅이요. 6578님은 양디 부산 여행 다녀와서요. 양정원 식구들 생각나서 해운대 바다에 양정원 써놓고 왔어요. 우와, 정말 와, 뭔가 뭉클하네요. 지금 사진을 함께 첨부해 주셨는데요. 정말 햇살이, 금빛 햇살이 바닷물에 이렇게 막 정말 부서지면서, 굉장히 클리셰지만 부서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사진 아래의 모래밭에 양정원 하트 이렇게 예쁘게 써주셨어요. 네, 와, 106.1이군요. 이게 106.1. 감사합니다. 너무 뭉클해요. 네, 여러분께 저희 양정원이 함께 사랑받고 있다는 게, 네,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김건모의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서울의 달. 권아림님은요, 지난 2월 초에 건강한 딸을 낳은 초보맘인데요. 지금 육아 휴직 중이에요. 근데 초보 엄마로서 제가 육아를 직접 해보니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아유, 힘들죠. 저도 얘기만 들었지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밤에도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하고, 그나마 지금은 아가가 곤히 자서 양디 목소리 듣네요. 하지만 힘들어도 이쁜 아가를 보니 힘이 나는 거, 이게 또 엄마인가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엄마가 된 여성은 그 전에 그 여성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힘은 정말 대단한가 봅니다. 그렇게 힘든데 쪽잠이라도 주무시지 이렇게 양정원에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힘나는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화이팅 하세요. 자주 봬요. 이 길자님은 양디 남편이 1년 6개월간의 해외 근무 마치고요. 이제 귀국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갈 때는 언제 시간이 갈까 했는데 마지막까지 몸 건강했으면 좋겠고, 낯선 중동 땅에서 고생 많이 한 우리 남편 빨리 보고 싶네요. 오면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중동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네, 정말 멋진 남편님 돌아오시는 날 정말 너무 떨리실 것 같아요. 그죠?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거 많이 표현하십시오. 을지해삼님은 우리 아들이 나 커서 엄마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하는 말, 고마워. 그러네요. 이 남자 대체 뭐가 고맙다는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재치 있는 가족이네요. 그죠? 네. 고마운 거죠. 네. 엄마를 그렇게 좋아해 주니까. 최원상님은 후임이 들어온 지 2주째인데 가르치는 것보다 뒷수습하기가 더 바쁘네요. 후임이 들어오면 편해질 줄 알았건만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서 익숙해지면은 후임도 잘하는 날이 오긴 하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지금 이제 가르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더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일에 익숙해진 후임이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견디자고요, 원상님. 화이팅이요. 지구인화 사생활로 이을게요. 박 과장이 팀장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잘 됐다 싶었다. 박 과장은 우리보다 누구보다도 우리 팀 힘든 걸 다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김대리 관둔 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왜 사람을 안 뽑아주냐고요. 박 과장님이 팀장님한테 말 좀 해줘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강대리 힘든 거 다 알지. 그래서 나도 팀장님한테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말이야. 자꾸 부장이랑 윗사람 눈치만 보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 내가 많이 도와줄게. 응? 일단 참아봐. 이렇게 현업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박 과장이 팀장으로 승진한 거다. 내가 우리 영업 1팀 힘든 거 다 아니까 응? 걱정 말고 나만 믿어. 팀장님, 딴 것보다 우리 사람 부족한 거 좀 빨리 뽑아야 되는 거 아시죠? 알지. 걱정 마.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사람 좋은 웃음 지으며 호기롭게 다짐하는 박 팀장을 나는 믿었다. 그리고 한 달 후, 강 대리, 이거 실적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기존 거래처들이 매수 물량이 줄어서요. 그러면 새로운 거래처를 뚫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갑자기 짜증을 내는 박 팀장. 순간 욱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건의를 했다. 아직도 사람을 안 뽑아주니까 새로운 영업하기가 너무 벅차다고. 그러자 아니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니까 위에서도 사람을 안 뽑아주는 거잖아. 실적이 잘 나와야 나도 사람 더 뽑아달라는 얘기를 하지. 다른 팀 봐봐. 우리보다 사람 적은 영업 2팀 실적이 더 잘 나오잖아. 사람 핑계 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일당 100으로 나를 도와줘야지. 강대리가 안 도와주면 어떡해. 과장일 때는 그렇게 현업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하더니 팀장이 된 후에는 옛날 팀장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박 팀장. 역시 사람은 자리에 따라 달라지나 보다. 양파의 음악정원 지구인의 사생활과 함께 들어본 곡은 조성모의 다짐이었습니다. 이정원 님이 오예 조성모 다짐이다. 혼자 먹는 밥도 신나게 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원래 이 자리가 달라지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게 현업에서는 현업 생각만 하지만 또 관리자가 되면은 이런저런 회사의 사정, 회사의 입장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조금씩 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뭔가 그렇게 하겠어라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을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려는 모습. 그래야 주변에 그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4601님이 과장일 때는 팀원들 챙기고 팀장 돼서는 윗사람 챙기는 회사란 원래 그런 거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회사란 원래 그런 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원래 그런 거는 없어 라고 20대 때는 생각하잖아요. 30대 때는 원래 그런 건 조금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다면은 40대에는 원래 그런가 봐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께 도착하는 그런 사연들이 조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한 육아님께서는 양파씨 지금 저희 집에서 조리원 동기들 5, 애기 5명이서 점심 먹으면서 양정원 들어요. 와 정말 행복한 광경이네요. 아이들 때문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없지만요. 같은 공감대가 있는 육아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힘내서 육아 잘 할 수 있게 양파씨가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빨리 아이를 낳고 여러분들의 이 대화에 동참하고 싶은데 그래야지 이 조리원 동기들과 육아맘들께서 저에게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실 것 같은데 그래야지 제가 막 공감도 더 잘해드리고 할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사연을 제가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좀 안 될까 뭐 이런 느낌이 들지만 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이런 그 해피한 광경 속에 양정원을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가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조리원 동기들과도 우정 계속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2012님께서는 양파 언니 어제 저 웨딩 사진 촬영한 거 선택하고 왔어요. 사실 외모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평소에도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하니 스튜디오 촬영은 안 하려고 했는데
예비 신랑은 다시 없을 추억이 될 거라고 꼭 예쁜 신부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해서 찍었는데요. 잘 나온 사진 없을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얼굴이 자세히 안 나온 사진은 또 괜찮더라고요. 허허. 정말 추억이 된 것 같아요. 하긴 이때 아니면 언제 공주가 돼보겠어요. 예비 신랑한테 즐거운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사진 찍어야죠. 정말 그 인간의 기억이란 너무 보잘것없어서 변형되기도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사진은 남는 거잖아요. 정말 찍기 싫어도 웨딩 사진 정도는 저는 찍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억을 생각할 줄 아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신랑이 있으셔서 정말 더 행복하시겠어요. 결혼 축하드리고요. 두 분 계속 오래도록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5960님이 아이들이 왜 엄마는 운전 못하냐고 자꾸 물어서요. 운전면허 따려고 시험지부터 사왔네요. 그런데 저는 겁이 많아 운전할 생각이 1도 없거든요. 그런데 애들한테 운전 못하는 엄마 소리 듣는 것보다 그래도 시도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운전 못하는 엄마라고 아이들은 정말 무서워요. 고지고대로 다 말한다? 엄마들이 가끔 속으로 상처받을지도 몰라. 그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아이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운전 못하는 엄마도 괜찮지만 운전 잘하는 엄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이요. 응원할게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노래 들을게요. 수프림 팀과 윤미래가 함께한 곡이네요. 나만 모르게, 그리고 롤러코스터의 Love Virus. 오늘의 가사 정식, 과연 어떤 가수의 무슨 곡인지 맞춰보세요. 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흰손, 돌아서서 눈 감으면 강물이어라.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가로등 되어 내 곁에 머무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흰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네, 오늘 가사 정식은 정말 오랜만에 듣는 명곡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였습니다. 이 뒤에 후주가요, 굉장히 사이키델릭하네요. 뭔가, 우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미 8군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 뭔가 자유로운 어떤 연주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노래에 담겨 있네요. 이 곡은 창법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돌아와요 부산항해와 비슷한 시기였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 저희 PD님과 작가님께 서치한 결과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첫 히트곡이었고 그 후에 아닌가요? 아, 창밖의 여자가 데뷔곡이에요. 그랬구나. 그럼 이게 첫 번째 곡이군요. 네. 돌아와요 부산항해와 창밖의 여자가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네. 우와, 몰랐네요. 저는 이 곡이 먼저였군요. 배명숙 작사, 조용필 작곡인 노래였습니다. 79년에 발표됐는데요. 이 노래로 정말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었다고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왕님의 창법이요, 감정을 막 토해내듯이, 아주 긁어서 토해내듯이 노래하는 창법이었군요. 굉장히 재밌네요. 많이 변하셨죠, 지금도. 장현정님은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지금 옆에서 쑥 다듬고 계시는 엄마가 맞추셨어요. 크크크이라고 하셨고요. 우가람님은 노래방 가면 부르시는 부장님의 애청곡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저는 요즘은 부장님, 이 전국에 계시는 부장님과 굉장히 친한 기분이에요, 요새. 네, 부장님의 애청곡이시군요. 최필성님은 처음에 무슨 노래인가 했는데요. 중반부터는 창밖의 여자 하고 소리쳤네요. 외롭고 쓸쓸할 때 저절로 나오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박숙자님은 양파님 저랑 신랑 70년대에서 90년대 익산역 옆에서 종다방 했어요.
가운데 음악 부스가 있었는데 신랑이 DJ를 했었거든요. 첫 곡은 조용필, 그리고 끝곡은 비틀즈로 마무리했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그 다방이라는 단어에서 뭔가 그 옛것이라고 그래야 되나? 세피아색의 그런 막 그 풍경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첫 곡은 조용필이고 마무리 곡은 비틀즈였군요. 75년에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활동을 시작하셨대요. 정식 앨범 데뷔곡은 창밖의 여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진 곡이고 그것들을 모아 요즘과 좀 비슷했네요. 옛날에는 정규 앨범을 먼저 짠 냈었으면 요즘은 이제 싱글 커트 곡들을 여러 곡을 내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정규 앨범을 딱 이렇게 내는 시기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하셨군요. 네, 몰랐습니다. 조용필 선배님의 그 디스코그래피를 저도 한번 쫙 조사를 열심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들으면서 끝없이 발전하시는 모습에 굉장히 힘을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몇 집이잖아요. 그죠? 그 가수들에게는 정규 앨범 몇 집 이런 것이 지금은 사실은 음반 시장의 메커니즘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정규 앨범 몇 집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몇 집이라고 불리우는 게 참 뿌듯한 그 감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멋진 곡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희 가사정식이 은근히 인기가 많아요. 가사정식을 시작하면은 그래도 막 문자가 막 쇄도하는 그 기분이 있어요. 세 분 선정해서요. 저희가 커피 드릴게요. 나중에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실 번호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샵 1061 누르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거 아시죠?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로 무제한입니다. 그러면 저는 잠깐 광고 듣고요. 다시 올게요. 양파의 음악정원, 지금 들으신 곡은 SES의 I'm Your Girl 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까 90년대에 어떤 느낌의 곡을 지향했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네요. 여전히 파릇파릇한 목소리입니다. 좋습니다. 4940님께서 양파씨 우리 사장님은 왜 끝까지 제 말을 안 들으실까요? 항상 뭔가 물어보고 나서 대답하면은 중간에 딱 끊어버리세요. 이런 식으로요. 됐고 알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끊어버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진짜 이럴 바에는 왜 묻나 모르겠어요. 사장님, 제발 제 얘기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근데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좀 원하는 답정너야 사장님의 성격이. 그래서 원하는 대답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거고 아니라면은 사장님은 좀 이렇게 잘 듣기가 중요하다는 걸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940님은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본론만 간단히 하나의 문장으로만 딱 얘기해 주기 그런 거를 한번 유념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정말 잘 듣기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느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주기. 해보자고요. 봄햇살님께서는 양파님 지난달에 소개팅 했는데요. 소개해준 사람 얘기가 여자분이 제가 옷을 너무 편하게 입어서 싫어하셨다고 하길래 지난 주말 소개팅 때는 정장을 입고 나갔더니 여자분이 저한테 면접 보러 온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소개팅 때 어떤 옷을 입어야 여자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양파님의 입장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거 참 모르겠네요. 저도 이게 어쩌면은 그 정장 차림인데 면접을 보러 오셨다라고 느낄 만큼 너무 각이 잡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뭐 단추를 한 2개 정도로 풀르거나 뭐 요런 정도의 캐주얼함이 가미된 상태였다면은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개팅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예를 들면 나 오늘 너무 꾸몄어 라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가장 꾸민 모습보다 좀 살짝 덜 꾸민 모습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편하지만 그래도 조금 안 꾸민 듯 꾸민 듯한 느낌으로. 저는 소개팅 해본 적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내가 가진 옷 중에 날씨에 맞춰서 입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겨울인데 막 화려한 것보다 겨울에는 좀 포근하게 따스하게 그리고 봄에는 색깔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리고 여름에는 근데 뭐랄까요 깨끗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치렁치렁 화려한 것도 별로일 것 같고 소개팅할 때 어떤 옷차림의 남자가 나오면 좋겠는지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와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일단은 이제 봄이니까요. 저는 좀 핑크색 와이셔츠를 입고 소매를 한 2번, 3번 정도 걷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지는 정장 바지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위에 자켓은 그냥 들고 있거나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웃기다. 신발은 갈색, 브라운색 그냥 구두 정도? 네, 그런 걸로 할게요. 뭐지 이건? 재밌네요. 어쨌든 이번 주 마치 소개팅을 모두 다 핑크색 와이셔츠를 걷어서 그 브라운 구두를 신은 분들은 양정원의 요원들인 걸로 오늘 네 소개팅 하시는 분들 유념해 주세요. 7239님은 지난 토요일 시골 친구 50년 지기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게임도 해서 벌칙주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놀다 왔답니다. 그 좋은 기분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아주 가뿐하게요. 친구들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하셨습니다. 50년 지기 모임이면 대체 정말로 배꼽 친구분들이신가 봐요. 네. 이렇게 오랜 친구가 정말 좋을 때가 있죠. 정말 가식 없이 서로 허례허식 없이 마구 웃고 게임하고 놀고 좀 추한 모습 보여도 오히려 그게 더 재밌는 그런 사람들끼리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어도 좋은데 여러 명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도너츠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 친구분들과 함께 드셔도 좋고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미수님은 지인의 소개로 오늘 생전 처음으로요. 양파의 음악정원 들어요. 우와 입문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양파님의 목소리 들으니 월요일부터 상쾌하고 즐겁답니다. 앞으로 즐겨 애청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꾸벅 하셨습니다. 우리 양정원 새내기 여러분 축하해 주자고요. 미수님. 네, 앞으로 은근한 출석 체크 들어갑니다. 에나이님께서는 저는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은 남방을 레이어드하고 니트를 겉에 입고 자연스러운 트렌치를 입고 점잖은 바지를 이렇게 막 땀을 흘리셨는데 땀 흘리시만 한 거 아시겠죠? 그죠? 일단 남자분이 트렌치를 소화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멋을 부릴 줄 아는 사람 정도여야 트렌치를 갖고 계실 것 같고 남방 레이어드의 니트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트렌치까지 소화하려면 다니엘 헤니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작가님께서 네, 그려지네요. 네. 어쨌든 봄이니까 좀 상큼하고 화사한 색깔로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였습니다. 크라잉넛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들이잖아요. 같이 무대를 한 적도 있고 어릴 때 제가 데뷔 전에 크라잉넛이 공연하는데 자주 놀러 가고 했었는데 여전히 그때 모습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아주 귀엽게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오빠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참 기분이 좋고요. 아, 저렇게 일관성 있는 이 라이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678님께서 양파씨
세상에 전교 200등 하는 우리 아들이요.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전교 1등 하는 친구 시험 못 봤다고 해서 위로해 줬어 라고 하는 거 있죠. 진짜 한 대 때릴까 봐요 라고. 아 진짜 너무 귀엽네요. 어떡하죠 이 아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이렇게 결과를 잘 낸다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분명히 200등 하는 친구는 200등을 하지만 이렇게 1등 하는 친구도 위로할 만큼 마음이 넉넉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200등 한다고 해도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아이라는 것에 감사하시면서요. 칭찬 듬뿍 해주세요. 네, 잘했어. 너는 위로를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네, 너무 귀여운 아들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치킨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드세요. 7047님은 양디 큰맘 먹고 회사 근처 헬스장에 줌바 댄스 수업이 있어서 등록해서 갔는데요. 텃세가 너무 심해요. 일찍 와서 앞자리에 있었더니 여기는 자기 자리라고 처음 왔으면은 맨 뒤로 가라고 해서 소심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께 물어보니 정해진 자리가 없다고 다음부터는 편하게 하시라네요. 뒤에서는 진짜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소심한 저는 다음 수업에 어디 서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너무 이해됩니다. 이런 거 있어. 이게 이렇게 또 이렇게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반에는 자리 차지하는 게 정말 거의 전쟁터예요. 잘못 괜히 했다가 그냥 온몸에서 저리가라는 기운을 막 내뿜고 있어. 그러면 막 쳐다도 못 보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무슨 편하게 운동을 합니까? 그죠? 그거 견뎌야지. 그 기운 견뎌야지. 줌바 댄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거 무슨 저도 엘리베이터에 줌바 댄스가 한 번 하면은 1360kcal 소모된다는 거예요. 일일 권장량이 소모된다는 거죠. 2시간 동안. 말이 돼요, 그게? 근데 그렇게까지 과격한 어떤 운동이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죠? 너무 이해가 갑니다. 네. 정말 정해진 거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선을 넘는 행동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게 잘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자리를 주장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또 함부로 치고 들어갔다가 좀 찍혀가지고 괜히 왕따 당하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렵다. 네. 그냥 눈치껏 일단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못한다. 네. 그리고 일찍 가서 괜히 친한 척 하면서 앞줄 라인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얼굴도 트시고 힘들겠습니다. 이해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0770님께서 2주 후에 이사를 합니다. 6년 산 집을 떠나서 옆 동네로 가요. 며칠째 계속 짐 정리 중인데 자꾸 이 집을 청소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아침에는 베란다, 바닥이랑 창틀 청소했어요. 떠날 집이라 안 치워도 되는데 이곳에 살게 되는 분이 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자꾸 생기네요. 정든 집아 고마웠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그 사람이 나고 난 자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 그걸 실천에 옮기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이사 간 후에 그 집이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지만 0770님께서는 참 아름다운 뒷모습을 간직하신 분인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이사하실 새로운 집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이라면은 더 잘 사실 것 같습니다. 이사 축하드려요. 7519님은 창원은 벌써 목련이 피었어요. 목련이 이제 피었군요. 제가 어릴 때요. 벚꽃보다 저는 목련이 더 아름답다고 늘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투툼하고 뭔가
하얀색의 우아함이 넘치는 그런 목련꽃. 근데 목련은 참 시기가 너무 빨라요. 그죠? 봄이 되기도 전에 사실 다 펴버리고 지니까 볼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 꽃 피어 있으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양감이 있고 묵직하고 우아한지. 네,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가로수로 목련이 있네요. 네, 너무 멋집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커피 드세요. 5575님은 댄스 자리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어떡해. 그 앞자리 좀 차지하게 좀 해주자. 아무래도 잘 따라하고요. 오래 두신 분들은 둘째 줄까지 포진돼 있어요. 세 번째 줄부터 마음껏 서서 하세요. 하트라고. 혹시 앞자리에 계신 분 아닐까요? 지금 이분? 네, 5575님께서 셋째 줄부터 안전하다고 팁을 주셨습니다. 일단 셋째 줄부터 공략을 해보자고요. 우리 이번 주에는 셋째 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노래 들을게요. 김동률의 노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요즘엔 남자분들 중에도요, 여자 못지않게 패션에 신경 쓰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잔뜩 신경 쓰고 멋을 부렸는데도 오히려 여자들한테 안 좋은 평가를 듣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깨알 잡학 사전. 여자들은 이런 옷차림의 남자들 별로 안 좋아한다더라. 먼저 첫 번째는 바지 허리춤을 거의 가슴까지 끌어올린 듯한 배바지. 요거 노노노. 거기다가 양말 신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 이것도 노노노노. 두 번째는 여자들이 은근 남자 신발과 양말의 매칭을 잘 보는데 말이죠. 검은색 구두에 흰 양말 이거 아니고요. 또 청바지 입으면서 검정 구두 신는 거 이것도 노노노. 또 여름에 반바지 입고서 정장 양말 끌어올려서 신는 거 이것도 정말 안 좋아한다는 사실. 세 번째는 과도한 슬림핏. 이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요. 아무리 스키니진이 유행이라고 해도요. 아이돌도 아니면서 남자분들이 지나친 스키니 바지 입는 것도 별로고요. 또 양복도 초 슬림핏으로 몸에 딱 맞게 줄여서 발목 보이게 입고 다니는 것도 여자들은 오히려 민망해 한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는 함부로 아주 깃을 세우는 거. 함부로 깃 세우기. 단정하게 입으면 참 좋은 셔츠와 티셔츠의 깃을 괜시리 세워서 멋부리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여름에 지나치게 셔츠의 앞단추를 막 3-4개씩 푸는 거 여자들은 전혀 섹시하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 패션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정하고 호감 가는 패션은요. 이미지를 업 시켜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패션 알려드렸고 다음에는 기회 봐서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패션 준비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깨알 잡학 사전에 이어진 노래는 진우션의 멋쟁이 신사였습니다. 이 곡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데 여전히 퇴색하지 않은 것 같이 참 신선하고 좋네요. 네, 요즘엔 정말 남성분들도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잖아요.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죠? 0326님께서는 저는 청바지에 옷깃 세우는 사람 별로요 라고. 청바지를 입었는데 괜히 이렇게 상의를 옷깃을. 그런 분들이 계시는군요. 정말. 장현정님은 결혼식 갔는데 신랑분 정장 바지 짧은 거 보고 할 말을 잃었었어요. 라고. 요즘은 또 정장 바지를 발목 보이게 입는 스타일이 있나 봐요. 네. 임세진님은 셔츠 단추 4번째까지 풀어놓고 다니는 거 노노노. 4번째까지 풀면 거의 명치까지이겠죠? 그죠? 네. 그게 그닥 효과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김율님께서는 방송 듣다가 옆에 남직원 왈. 저는 다른 무늬 옷은 다 수용할 수 있는데 호피 무늬 옷 입은 여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자들이 정말 또 좋아하는 게 호피무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호피무늬인데 그걸 또 남자들은 그렇게 또 힘들어한다. 네, 그런 게 있어요. 남자분들은 또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또
남자분들 셔츠 푸는 거 되게 힘들어 하는데 또 그걸 또 유독 좋아하는 남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참 서로 이해하기에는 먼 당신들이지만 잘 살아보자고요. 저는 좀 아까 읽으면서 그 양말에 샌들 신는 거 있잖아요. 그 발가락 양말 신으시고 샌들을 이렇게 신는 거. 그게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발가락 양말은 안 되겠어요. 발가락 양말을 신을 때는 그냥 구두로 신어주시고요. 샌들을 꼭 신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양말을 신는 걸로 정리를 할게요. 네. 그리고 요즘은 너무 패셔너블 하신 남자분들 많은데 정말 너무 과도한 패셔너블은 오히려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포마드 바르고 막 행커치프 하고 컬러 너무 맞춰가지고 오히려 너무 빼입은 것도 그리 좋지 않게 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이 입어서 자존감 뿜뿜한 착장이라면은 그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옷도 뭐 내 맘대로 못 입으면 어떡합니까? 네, 원하시는 걸 입되 조금은 고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노래 한 곡만 들을게요.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듣겠습니다.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수페온에서 피톤치드 힐링 스프레이,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도곡역 군인공제회관 웨딩몰에서 뷔페 식사권을 드립니다. 원래 선물 소개를 굉장히 정갈한 아나운서 목소리를 녹음해서 계속 듣다가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죠? 별론 것 같아. 6335님은 오늘 아침 산행에서 만난 봄 진달래입니다 하고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요. 와, 이제 진달래도 많이 폈군요.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산 회원구의 내서읍에는 이런 진달래가 폈습니다. 혹시 그쪽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등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꽃도 볼 수 있고 아직은 좀 몽우리가 이렇게 봉오리가 맺혀 있는데 네, 아주 곧 피기 직전입니다. 오늘 양파의 음악정원 마지막 곡은요. 정재욱의 잘가요입니다. 월요일 오후에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도 12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하루의 쉼표 양파의 음악정원